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136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전주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지난주에 그깟 공놀이에서 원주 DB 올 시즌 프리뷰를 진행했는데 마침 또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그러니까요. 사상 첫 KBL 컵대회 우승을 원주 DB가 차지했죠. 결승에서 수원 KT를 77대 67로 꺾었습니다. 우리가 참 기대도 하고 걱정도 했던 돌아온 치나누 오누아쿠가 24점, 17리바운드, 5어시스트의 맹활약으로 대회 MVP까지 수상하는 맞아요. 정말 고무적인 활약상을 보여줬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희망회로를 굴려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이날 경기에 오누아쿠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관희 선수도 활약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게 새로운 선수들이 네.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가장 키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옷 쪽이 관 쪽이 괜찮을지 이대로만 쭉 걱정했는데. 하면 되거든요. 그럼요. 네. 올해 정말 통합 우승이 가능한 걸지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 또 서울 삼성과 리그 홈 개막전 치르지 않겠습니까? 또 멋진 승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주 하는 척 136회 1부는 원주 통신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새 강원도청 이렇게 짓습니다. 이 강원도청 신청사의 밑그림이 나왔는데 강원도 정부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원 컨소시엄이 낸 모노리스 천년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청사, 이게 제목입니다. 요거를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건 뭐 의리의리하게 짓네요. 아우, 네. 멋지네요.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상 10층 이하로 설계해서 강원도의 자연과 조화를 이뤘고, 일단 자연과 조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강원도의 또 어떻게 보면 특성을 상징하는, 그리고 광장을 3곳 조성해서 소통 행정을 위한 시설을 구현했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상징성과 실용성을 겸비했다는 거죠. 이게 딱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렇게 그림 보니까. 일단 이게 어쨌든 평소에 이제 유현준 교수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건축에 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 아는 척 좀 해주시죠. 일단은 미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조감도부터 안 멋진 건축물은 그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 건물 보면 이게 뭐 아마 본청이 되겠죠. 그리고 네. 뭐 작은 건물들, 그 다음에 이렇게 높낮이를 주기도 하고 그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녹지가 놓여져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상적인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이런 자연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이 건물인가. 평가에는 의문부호가 달린다. 네, 워낙 그 기하학적인 건물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지상 10층 이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상 1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생각하면은 원주시청이 10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원주시죠. 네, 지금 원주시청. 굉장히 우뚝 솟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네. 저 위에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건축 디자인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완전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게 주변의 자연 풍경에서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조화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마 사실 그렇긴 해요. 이제 평지에 어쨌든 이 건물도 뭐 10층 이하든 뭐든 이렇게 또 네네. 솟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비교적 그쵸. 이렇게 막 툭 튀어나온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 좀 건물이 넓게 좀 퍼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그림을 맞아요. 보더라도 그 점을 좀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다른 후보작들 보니까 뭐 그래도 이게 좀 낮은 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처마 같은 디자인들도 있고 이래서 확실히 녹지가 눈에 띄긴 하네요. 맞아요. 이것도 네. 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보니까 미디어 뭐 아트 뭐 이런 것도 쏠 수 있는 뭐 그런 공원이 있다고 하던데 다양한 좀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에.
자, 이 신청사는 거의 5천억 듭니다. 4,995억 원을 들여서 춘천시 동래면 고은리에 아직 좀 남았습니다.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인데 이것도 사실 자금 조달이 잘 돼야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예정은 2029년으로 돼 있어서 그때쯤이면 이 모습 그대로 신청사를 우리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신청사는 신청사인데 조감도 나온 건 조감도 나온 건데 한 분이 인스타에 이런 글을 남겨줬어요. 저희 인스타에. 요점은 이겁니다. 원주가 인구가 가장 많은데 왜 도청을 춘천에 지어야 하냐 의문을 표하신 겁니다. 이게 참 뜨거운 떡밥이죠. 맞아요. 언제나 특히 그렇듯. 원주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맞아요. 하나죠. 네. 뭐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또 원래 원주에 도청 있었잖아요. 그럼요. 긴 세월 동안. 우리 500년의 역사를 맞아요. 자랑하는. 우리 조선시대 강원 가명이 도청의 역할을 쭉 500년 동안 해왔었는데 네네. 제가 그 은면동전 일산동 편에서 자세히 다뤘었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우리가 계속 이 도청이 있었는데 원주에 1896년입니다. 잠시 역사 공부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맞아요. 저도 네. 이번에 새삼 정리를 해봤는데 이때 춘천으로 옮겨요. 1896년에 왜 옮겼냐? 일단은 이 시기에 이제 구한 말쯤 되면은 영서 지역에서 춘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명분이 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인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일단 춘천이 좀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네. 그렇죠. 인문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춘천은 그 당시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좋으면서 이제 한양과 어쨌든 가깝다는 거죠. 원주보다는. 당시에도. 네네. 예. 그리고 지형이 이제 분지 지형입니다. 춘천이. 춘천 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어에 유리하다. 그래서 안보의 요충지로 이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때 안보가 참 중요하던 시기 아닙니까? 아, 우리 그럼요. 저 미스터 션샤인 보더라고 아주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고종이었죠 이때. 이 맞아요. 고종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낄 때였습니다. 여차하면은 고종이 이제 한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때 뭐 이모군란도 나오고 막 이럴 때니까. 그래서 그 피난을 떠나는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춘천을 꼽았던 거죠. 오. 그래서 춘천을 사실상 거의 임시 수도격으로 이제 격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춘천 이궁이라는 걸 지었는데 이게 일종의 별장이죠. 왕의 별장. 그쵸. 네. 그러니까 왕의 다른 곳에 있는 궁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춘천 이궁까지 지으면서 춘천이 어떻게 보면 확 떠오르게 된다. 각광을 받게 아니 근데 된다. 좀 신기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도 강원 가명은 원주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도청 소재지보다 더 인구가 많을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류가 활발하든지. 그렇죠. 네. 이때는 그리고 원주가 좀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행정 개편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1895년 이거 예전에 달달 외웠었는데 2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이때 23부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그동안은 8도였는데 네. 이제 23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없어지겠죠. 이제 두로 바뀌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강원도가 춘천부와 강릉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원주는 엉뚱하게 또 충주부로 편입이 돼요. 충청도로 가버립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있다가. 아니 왜?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의 중심은 춘천과 강릉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때. 그때부터. 원주는 애매해지는 거지. 이거 뭐 충청도요? 강원도요?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춘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근데 이 23부제라는 게 탁상 공론이라는 지적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1년 만에 13도제로 이제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강원도가 부활을 하죠. 근데 이미 대세는 그렇죠. 춘천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때. 원주는 뭐 충청도 갔다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지도부에서도 춘천을 계속 약간 이렇게 염두에 은연중에 뒀다. 조금 밀어주기도 하고. 왕의 궁궐까지 지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청이 강원 가명이 있다가 춘천 이궁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춘천 이궁이 뭐 이게 확장도 하고 뭐 불에 탔다가 뭐 이 부지에다가 도청도 짓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거죠. 네, 춘천 이궁 자리에 지금 강원도청이 있는 겁니다. 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쭉 맞닿아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뭐 그때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느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청이 원주에서 춘천으로 옮겨졌지만 그동안은 이야기가 잘 안 나왔어요. 이 도청을 두고. 그냥 뭐 춘천에 있는 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맞아요. 그동안에도. 네. 특히나 이제 행정구역 재편이 이루어진 이제 현대로 와서 1995년만 하더라도 원주, 춘천, 강릉 이 빅3 인구가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예. 지금은 확고하게 원주, 춘천, 강릉 순으로 이렇게 인구가 순서가 정해지지만 네네. 순위가 정해지지만 이때 당시는 거의 뭐 23만, 22만 뭐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는 확 바뀌죠. 원주가 이제 지리적 이점과 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연거푸 유치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뭐 맞아요. 30만 넘어서고 지금 뭐 36만, 뭐 50만, 100만 간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강원도에서 30만이 넘었다. 이게 최초로. 엄청 우린 30만이야 이러면서 이제 앞자리가 다르다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원주 사람들이 길을 이렇게 딱 그동안 도청이 없어서 억눌려 있었던 이 가슴을 활짝 열게 되는. 30만이야. 목에 좀 힘주고 다닐 수 있는 어디 가서. 3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근데 솔직히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라줘 그걸. 맞아요. 그 깜짝 놀란 사람들 있잖아. 원주가 인구가 가장 많아? 그러니까요. 당연히 춘천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네네. 정도로. 하여간 뭐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원주가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원주에도 명분이 생기게 된 거죠. 맞아요. 아니 인구 1위 도시가 이 도청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왜 춘천이 도청을 가져가는 거야? 너네도 그걸로 가져갔잖아. 이게 이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논의가 불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강원도청 건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작아요, 공간도. 맞아요. 공간도 작고 좀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17년에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막 못 쓰고 이럴 건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더는 힘들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1957년에 지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합니다. 오래됐어요. 네. 건물은 이제 행정안전부 청사 면적 기준 60% 수준이라 지금 사무 공간이 넘칠 지경이다. 그래서 막 다른 데서 일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도청 업무를. 저도 뭐 이렇게 행정 가끔 이제 청사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차도 힘들고 맞아. 어쨌든 좁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일산동 그 원주시청 청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추억이 환기될 정도로. 네네. 사실 춘천은 지금 다 그래요. 저 법원이랑 검찰청도 지금 마찬가지 네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신축 논의가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유치 경쟁도 불붙게 됩니다. 이때 도전장을 내민 게 춘천, 원주, 홍천, 화천, 횡성 다 뛰어들어옵니다. 네, 처음부터 도정부는 춘천의 방점을 찍고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원도 정부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신축을 하겠다 그랬지 뭘 부지를 옮기고 지역을 옮기고 이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거다. 그럼 왜들 난리냐? 막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막 이때다 하고 이제 달려는 거예요. 야 새로 지을 때 짓는 겸 지역까지 바꿔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다른 도나 이런 사례를 보면 없던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청사를 지으면서 가끔 이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뭐 홍천이나 화천 같은 경우는 또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맞아요. 또 네. 본인들 지역에 이제 유치를 주장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근데 도정부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춘천으로 일단은 염두에 뒀고요. 춘천을. 그래서 최문순 도지사 시절에는 춘천 캠프 페이지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네. 근데 이게 또 김진태 도지사 들어서는 엎어져가지고 지금의 고운리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전부터 뭐랄까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이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 도청 유치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도청 제2청사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본청은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 제2청사를 지어달라. 우리 동해안 쪽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영동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2청사가 강릉에 개청을 했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인 게 여기도 지금 새로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 제2청사도 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언제쯤 지을 수 있을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 도립대 건물을 임시로 쓰는 중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아니 김진태 지사가 업무는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막 가끔씩 가서 업무 본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원래 네. 계획은 부지사를 여기다 상주시키는 건데 네네. 그 작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건 요 얘기고. 자 그러면 뭐 좀 결론적으로 가서 그럼 도청은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에 있어야 하냐? 뭐 이미 뭐 춘천으로 결정이 돼서 뭐 기정사실화 됐긴 했습니다만 뭐 말이라도 한번 나눠보자면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원주 사람이니까 뭐 파리 안으로 뭐 굽어야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원주에 도청이 있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은 그래도 빅3의 밸런스가 좀 이렇게 맞춰져 잡혀 있잖아요. 있는 느낌. 우리가 흔히 이제 춘천은 행정도시고 원주는 경제도시고 저 강릉은 관광도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이 원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은 갑자기 원주로 확 쏠려 버리니까 그쵸. 강원도 네. 빅3의 밸런스가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게다가 예전에는 이제 원주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잇따라 이제 쓸어가면서 뭐 요새는 뭐 춘천도 기업혁신마크 유치해서 기분 좋습니다만 맞아요. 하여간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야 그때도 뭐 지역 갈등이 엄청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청까지 원주에 와버린다. 이거는 거의 뭐 준내전 상태거든요. 영서지방에서는. 춘천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렇게 지역을 옮긴다. 그러면 차라리 화천, 홍천 이런 데가 낫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래도 인접 네. 지역이면 뭐 그것도 사실 뭐 용납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원주 입장에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강원도에서 원주만 잘 살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한들 강원도가 이렇게 화합하면서 나아가기도 어려울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도청 소재지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득이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의 아젠다나 이슈에 그 지역의 이슈가 좀 옅어지는 먹혀버리는 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춘천의 이슈가 약간 이제 강원도의 이슈에 좀 덮인 상황이 벌어진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원주에 정말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100% 반길 일만인가. 원주를 생각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난 홍천 이런 데다 지었으면 좋겠어. 도청을. 지리적으로도 이제 강원도 중앙이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다 오기 네. 편합니다. 영동이든 영서든. 그리고 지역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좀 골고루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려면은 네네. 홍천 쪽에다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예상해보고 요새 또 도청을 그 도의 최대 도시가 아닌 곳에 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세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 충남 도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남하면은 저 천안이 가장 큰 도시죠. 네네. 근데 이제 홍성 예산에 지금 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옮긴 거죠. 이쪽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도 경북도 원래 이제 포항이나 이런 쪽이 큰 도시인데 안동 예천에다가 이제 도청을 지었고 전남도청 같은 경우에도 무안과 목포에 있습니다. 일부러 약간 균형 발전 또 네네. 신도심 개발 차원에서 이렇게 이전을 한 건데 우리도 강원도도 특별자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과감한 이런 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요. 이미 다 이미 지금 고의로 조감독까지. 진작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구독자분께서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한번 다 지난 떡밥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은 버스 이야기. 원주시정부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 개편 중간 보고회가 8일에 열렸는데 네네. 원주투데이가 이 내용을 좀 요약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건 원주투데이가 참 잘 담아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131회에서 버스 얘기 실컷 했죠. 그때 이야기한 개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중복 노선을 통합하고 노선 굴곡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뭐 저희도 가장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부는 노선을 3단계로 나눠서 개편할 계획이더라고요. 먼저 1단계는 버스를 늘리지 않고 증차하지 않고 노선을 통폐합합니다. 예를 들면 좀 2번과 2-1번이 노선이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너는 어차피 그렇게 비슷하게 돌아다닐 거면 그냥 하나로 만들어라. 그래서 노선 중복도를 일단 최소화하고 간다. 1단계 요거 잡고 나면은 2단계부터는 이제 버스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증차를 해서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운행하지 않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까 중복 노선 막 이렇게 통합한다고 맞아요. 그랬으니까 이 운행하지 않는 구간을 연결하는 노선을 또 신설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중복도를 낮추는 그 방향성과 좀 맞춰가는 개편을 하는 거죠.
이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외곽 급행 노선도 신설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네. 뭐 혁기버스보다 더 빠른 노선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기업 도시 그 약간 바깥쪽으로 나면 광터 사거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외곽도로 타면은 바로 관설동 그 혁신도시까지 오거든요. 아예 그럼 다이렉트로 그렇게 오겠다라는 건지. 요렇게 네. 일단 나온 내용만 보면은 그 정도의 어쨌든 급행 노선이 아닐까 네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기버스도 느리다 뭐 이런 걸까요? 약간.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간선과 지선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에 있는 주요 간선과 간선을 연결하는 지선 버스를 도입해서 노선의 굴곡을 최소화하고 배차를 효율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버스 한 대가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막 맞아요. 부산동 갔다가 단계동 갔다가 무실동 갔다가 막 다 거쳐가고 막 장양리에서부터 저기 뭐 매시리까지 가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막 다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 타기가. 근데 효율적으로 권역별로 이제 돌아다니는 지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중심 지역만 그 권역만 돌아다니는 지선 버스를 통해서 노선의 굴곡도 길어진 노선을 좀 단축시키고요. 그리고 배차를 어쨌든 좀 적절하게 뭐 한 10분대 뭐 이렇게 네네. 좀 끊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여기도 이제 지선 간선화 분리 조치를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읍면 지역에 있던 버스가 시내까지 들어와서 시내도 쭉 돌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차도 늘어지고 노선의 이제 어떻게 보면 피로도도 높아지고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읍면 안에서만 도는 지선 버스와 또 읍면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간선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배차 효율성이 향상되겠죠. 그 맞아요. 읍면 안에서도 버스가 좀 빨리 올 수가 있겠고 또 읍면과 저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보다는. 자, 그리고 뭐 노선은 이렇게 개편을 하고요.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131회에서 크게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형과 노선 입차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131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못 정한 것 같아요. 중간 보고회에서는 둘 다 고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둘을 섞는 혼합형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럼 약간 저렴한 노선은 일단 사고 약간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노선을 좀 매입하는 방향으로 네네.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수익금 공동 관리형이 돈이 좀 덜 드는 방식이죠. 노선을 맞아요. 사는 건 네. 아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노선 입차량보다는 떨어질 수 있고 노선 입차량은 공공성이 비교적 높지만은 노선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맞아요. 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시정부는 지금 돈이 없다고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까지 쓰더라고요. 나는 자기들 시에 돈이 없다고 재정에 빵꾸가 났다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거는 또 참 이례적으로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수익금 공동관리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국 이것도 저희가 131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세금으로 민간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그쵸.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는 있다. 준공영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준공영제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결국 공영제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2,340명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뭐 결과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뻔합니다. 노선에 대해서 부분 개편에 동의한다는 분이 53.2%, 전면 개편에 동의한다는 분이 27.6%로 80%가 개편에 동의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 뭐 개편 안 동의 안 하시는 분이 당연히 저는 적겠죠. 이게 더 신기한데요. 20%는 버스 안 타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닐까요? 네. 아니면은 그냥 뭐 지금 체계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저희도 방송에 지적했던 것처럼 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불편하기 수도 때문에 있겠죠. 네. 그래서 원주 시민의 어쨌든 10명 중 8명은 지금 버스를 바꿔야 한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노선 굴곡 최소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67.4% 나왔다. 이거 너무 당연합니다. 맞아요. 뭐 그리고 환승 같은 경우에는 62.5%가 불편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환승 버스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이죠. 환승을 하려면은 다음 버스가 빨리 와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안 오면은 환승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도 원주에서 사실 버스 타면서 환승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버스 없으면 아예 맞아요, 단념을 맞아요. 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바로 가는 버스를 그렇죠. 타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 적절한 환승 대기 시간을 물었을 때는 5분에서 10분이 가장 적합하다가 55.9%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아, 네네. 내가 이 정도만 되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 원주에서 5분 10분 만에 환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럼요. 아,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환승 시간이 있잖아요. 네. 30분인가. 그것도 넘길까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린 적이 저도 한 번 있거든요. 아, 그 저거 환승 카드 네네네. 찍는 거?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맞아요. 자, 어쨌든 중복 노선을 통합하고 노선 굴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김기열 시작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거 뭐 20년 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시감이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거죠. 이거 이번에도 말만 나오고 또 제대로 근본적인 개편 못한 거 그쵸. 아니냐. 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바꿔야 할 텐데요. 원래 올 연말부터 용역을 마치고 이제 개편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용역을 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시의회 답변을 네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중순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편 절차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약간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만 하면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원광수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 그럼요. 버스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이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도 이명박 시장의 그 정책이 계속 화제되고 있잖아요. 이명박 네. 그 시장이 대통령이 될 때 가장 큰 업적으로 꼽혔던 게 어쨌든 버스와 청계천 아니었습니까? 네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버스 하나만 잘 바꿔도 그쵸. 정말 성공한 시장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개편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생활정보예요.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시립중앙도서관 맞은편으로 이전했습니다. 네네. 늘품로 83인데 깔끔한 건물 하나 들어선 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저도 네. 이번에 근방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아, 그 바로 옆이잖아요. 지어졌다길래 딱 봤는데 네. 잘 지었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14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일단 이름이 참 길어요. 단고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3개 법정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만든 건데 네네.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분도 계십니다. 일단은 단고 반곡 관설동 그러면 하나로 합친 거냐? 그러니까요. 하나의 동이 된 거냐? 일단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과수 맞은편에 있는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그러면 없어지는 거냐? 여기로 다 통합 이전을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론부터 말하면 거기도 계속 운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 현수막 이제 여기 새로운 신청사 그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연다. 많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럼 국과수 좀 없어지는 거냐? 네네. 댓글에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책임 읍면 동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임 읍면 동제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서 그중 대표 읍면동, 그걸 대동이라고 하는데 대동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은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정이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행정복지센터로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면 또 시청까지 가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또 많이 소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준시청 출장소 개념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죠. 네네. 시청의 일부 업무를 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책임을. 그러면 굳이 이제 시청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죠. 되니까. 네. 네. 원주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책임 읍면동제를 시행 중인데요. 2015년부터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을 하나로 묶고 단구동을 대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구동과 반곡 관설동을 합치면 인구가 9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을 맞아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동장은 원래 일반 읍면동은 5급 사무관을 임명하는데 여기 단구 동장은 4급 서기관을 임명합니다. 대동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지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원래 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습니다. 아니, 이전 청사부터. 그래서 그런지 원래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로 쓰던 곳이 네. 그 당구 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2015년부터 그렇게 써왔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새로 생기면서 저는 그게 약간 이 책임 운명동체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공간이 없어서 처음에 같이 썼다. 그러니까 한 집살이 했다 잠깐. 조금 새로 지을 때까지만 기다려줘. 근데 아직 명패를 못 뗐구나 쟤네가 방곡관설동 명패를. 그게 아닙니다.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별개입니다. 별개. 네.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청사만 옮긴 겁니다. 새로. 네네. 그러니까 새삼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단구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청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건축물 허가 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 5개 광고물 허가 신고, 지방세 신고 납부, 담배 소매인 지정, 비산 먼지 소음 진동 민원 등등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구 동민이라면은 이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구동 사무와 원주시 일부 사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네네. 시청까지 가지 않더라도 맞아요. 여기서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반곡 관설동민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반곡 관설동 사무는 기존 국과수 쪽에 있는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봐야 합니다. 거기서 보시는 거고요. 원주시 일부 사무는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실동보다는 단구동이 가까우니까. 그렇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좀 나아진 거다 그래도 럭키 비키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권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여권은 동사무소에서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죠. 네. 무조건 그건 시청 가셔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뭐 요 정도만 허용이 한 100여 개만 그래도 처리할 수 있더라도 그쵸. 뭐 그게 어딥니까? 아마 뭐 건축물 허가 신고나 이런 일반 음식 쪽 영업 허가 신고, 5개 광고물 허가 신고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많이 찾는 민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존 청사 이전하기 전에 청사가 있을 때는 말들이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저 당구동에서 무실동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뭐 드라마틱하게 먼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기존 이전에 있었던 청사는 좀 주차도 불편하고 맞아요. 네. 차라리 이럴 거면 시청 가는 게 낫지 않냐 뭐하러 책임 읍면동제 했냐 오히려 행정 효율성이 더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네네. 거기 공무원들이 더 바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쨌든 신청사로 옮겼으니까 좀 더 쾌적함이 배가 되지 않았을까 예전보다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바뀐 곳이 하고요. 조금 더 단구동 거주 밀집 지역에 가까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편의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행정 효율성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임 읍면동제를 하면서 어쨌든 이 당구동 쪽은 이 센터 안에 그러니까 동사무소 안에 또 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별도로 다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르게. 그래서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안에는 안전도시과, 뭐 복지행정과, 뭐 민원과 이런 게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주민 밀착 사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뭐 안전에 관련해서 또는 뭐 복지에 관련해서 네네. 그런 장점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많이 물어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단구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와 별개로 기존 국과수 쪽에 있는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계속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네. 이번에 새삼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쭉 그래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한편 이제 또 행정복지센터 이야기하니까 새삼 또 다시 환기하는 떡밥이 있는데 우리 또 반곡 관설동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육박하고 있죠. 맞아요. 4만 7천 명 정도인데 뭐 새로 또 아파트 분양하고 이러면 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곡 관설동을 쪼개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반곡동과 관설동으로 나누자는 건데 그렇게 나누면 이제 행정복지센터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국과수 쪽에 있는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는 반곡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네네. 왜냐면 뭐 혁신도시랑 가까우니까. 맞아요. 그리고 관설동에 지금 판부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뜬금없게. 그렇죠. 요 판부면 센터를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그리고 판부면에 새로 행정복지센터를 짓자. 이게 또 주민 수건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과 실제가 다른 상황을 극복하자. 아니 판부면 행정복지센터가 왜 관설동에 있냐.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 분동이 이루어진다면은 반곡동 관설동으로 다시 쪼개진다면은 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않겠냐.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센터 이전 소식도 알릴 겸 또 헷갈리는 분들께 정리도 해드릴 겸 마지막으로 요 이슈 다뤄봤습니다. 원주통신이었어요.
내일은 가을을 맞아 조국인 에디터가 여러분을 호저로 보내버립니다. 예. 호저 나들이 코스 2가지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반곡동에서 호저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했었거든요. 우중 라이딩. 원주천 따라서 쭉 가기도 했었는데 나름 또 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주신 나들이 코스 한번 자전거로 도전해볼까 네. 싶기도 한데 어쨌든 내일 코스 추천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원주하는 척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자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36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